안나쌤입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미술 수업, 이번 시간은 조형 원리와 미술 작품입니다. 조형 원리와 미술 작품의 핵심 질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형의 원리는 무엇일까? 둘째,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는 어떤 관계일까? 셋째, 미술 작품 속에서 조형 원리는 어떻게 드러날까?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배울 조형의 원리는요, 점, 선, 면, 형, 색 등의 조형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어떤 고유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형의 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선생님과는 대표적인 조형 원리 5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5가지는 통일, 강조, 변화, 반복, 율동, 점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동세, 대비, 비례, 균형 등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먼저 조형의 원리 중에서 첫 번째로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유사한 형과 색을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선생님, 유사한 형과 색을 규칙적으로 배치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하고 누군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 빨간 사과를 가지고 예시를 만들어 왔어요. 자, 선생님이 이 빨간 사과 한 개를 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품 제목을 빨간 사과들의 모임이라고 선생님이 임의로 이름을 붙여왔어요. 조한나 선생님이 2020년에 디지털 파워포인트로 사과 아이콘에 색을 하나하나 넣고 사과들을 배치해서 미술작품으로 발표한 빨간 사과들의 모임이라는 미술작품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보는 거예요. 자, 이 작품 속의 사과의 색은 무슨 색인가요? 맞아요. 빨간색이죠. 사과가 하나만 빨간색인가요? 전부 빨간색인가요? 전부 빨간색입니다. 이 작품은 유사한 형태, 그리고 또 유사한 색, 즉 사과 모양이 모두 동일하고 빨간색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빨간색의 사과를 위에 2줄, 그리고 아래 2줄 규칙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조형의 원리인 통일감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이 빨간 사과들의 모임에서 여러분들은 통일감을 느낄 수가 있나요? 자, 그럼 누군가는 통일감이 느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과 하나를 오리로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 외에도 벌도 한번 집어넣어 보고요. 사과의 색도 바꾸고 위치도 바꿔봤어요. 어때요? 통일감이 느껴지시나요? 빨간 사과들의 모임이 통일감이 느껴진다면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나 혼자 오리네와 아이고 어지러워 이 두 작품은요, 통일성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형의 원리 중에서 첫 번째 통일, 유사한 형과 색을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게 어떤 말인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통일감을 느낄 수 있는 미술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너도 밤나무 숲이라는 작품이에요. 클림트는 사실 이 작품보다는 키스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오늘은 키스가 아닌 다른 작품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자, 이 작품에는요, 너도 밤나무가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 나무가 모두 형태가 똑같지는 않지만요, 지금 보는 것처럼 유사한 나무들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밤나무 숲을 메우고 있어요. 우리 조형 원리 통일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래요. 유사한 형과 색을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작품 속에는 유사한 형태와 색을 가진 너도 밤나무들이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심어져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숲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조형 원리 통일감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살펴볼 조형 원리는요, 바로 강조입니다. 강조는요, 크기, 모양, 색 등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에요. 자, 선생님이 앞에 가지고 왔던 빨간 사과들의 모임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조형의 원리를 우리가 통일감을 찾았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작품에 변화를 주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크기, 모양, 색 등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사과 하나에 색의 변화를 주어서 강조했어요. 이렇게요. 작품 제목은 나 홀로 파랑입니다. 어때요? 빨간 사과들 사이에 파랑 사과 하나가 있으니까 이 파랑 사과가 강조되어서 보이나요?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작품 제목 내가 왕이다 입니다. 가운데 사과를 노란색으로 바꾸고요. 크기도 키워서 변화를 주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은 조형 원리를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변화예요. 변화는 선이나 모양, 색, 크기, 길이, 위치 등을 다르게 표현하여서 단조롭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선생님의 내가 왕이다 이 작품에서 노란색의 한입 베어문 사과는 빨간 사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예요. 선생님이 빨간 사과들의 모임에서 사과 하나에, 중앙에 있는 사과 하나에 색과 크기의 변화를 주었잖아요. 정리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강조는 크기, 모양, 색 등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하는 것, 변화는 선, 모양, 색, 크기, 길이, 위치 등을 다르게 표현하여서 단조롭지 않게 하는 것인데, 한 작품 안에서 조형 요소, 변화와 강조를 둘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술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형의 원리는요, 반드시 하나의 대상에 하나씩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술 작품에서도 여러 개의 조형 요소와 조형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강조가 드러난 미술 작품을 하나 살펴보시죠. 이 작품은 에곤 슐레의 죽은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자마자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아마 가운데 위치한 아기와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손이 먼저 보일 거예요. 이 작가는 아기와 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요, 상대적으로 강한 명암 대비를 느낄 수 있게 했어요. 어둡게 색을 칠했죠. 만약에 이 배경색이 지금과 다르다면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배경색을 한번 좀 바꿔봤어요. 이 두 작품의 사진 중에서 어떤 작품의 아기와 어머니가 눈에 더 잘 들어오나요, 여러분? 맞아요. 왼쪽의 작품, 즉 에곤 슐레가 그린 원본의 그림 속 아기와 어머니에게 아마 여러분들의 시선이 더 쏠릴 거예요. 작가의 의도대로 강조된 거죠. 이러한 조형의 원리를 잘 기억해 두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미술 수업 시간에 내가 작품 활동을 할 때 그 작품 활동에 응용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조형의 원리는요, 율동이에요. 율동과 리듬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율동은 선, 면, 색 등이 반복되면서 규칙적으로 연속되어 생기는 시각적인 움직임을 말해요. 선, 형, 색, 크기 등의 동일한 요소나 대상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배열되어서 점점 팽창되거나 수축되어 나타나는 것도 율동감에 포함됩니다. 자, 이번에 공개할 선생님 작품은 일렬로 줄섰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과 하나로 계속 작품을 만들었어요. 절대 모양이 단순해서 사과만 이용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일렬로 줄섰을 선생님이 율동감이 느껴지게끔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사과의 크기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반복적으로 배열되게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색색이 사과들의 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그런 율동감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겠죠? 색에도 변화를 주면서 반복적으로 사과가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게끔 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만든 거 말고 예술가가 그린 미술 작품 중에서 율동감이 잘 나타난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브리짓 라일리의 어레스트 2라는 작품입니다. 꾸불꾸불한 선이 반복되어 있죠. 이 꾸불꾸불한 선이 반복되어 있으면서 색에도 반복적인 변화가 있어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흐늘흐늘하게 움직이는 것과 같은 율동감이 느껴져요. 사실 선생님은 이 작품을 보고 춤추는 미역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은요, 같은 작가의 무제라는 작품인데요. 검은색 사각형이 반복되어 있으면서도 그 크기가 어때요? 점점
수축되었다가 팽창되는 배치로 그려져 있죠. 분명 이 작품은 평면 작품인데 가운데가 마치 움푹 패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 작품 역시 우리는 율동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아쉬워가지고요. 이번에는 다른 작가, 브리짓 라일리가 아닌 다른 작가의 작품 하나를 더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구스타브 칼보트의 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어느 부분에서 율동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수업을 잘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바로 발견했을 것 같아요. 바로 빗방울입니다. 물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등의 동그란 파동이 그림 속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크고 작은 동그라미들이 반복적으로 배열되면서 재미있는 시각적 리듬감이 연출되고 있어요. 미술 작품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조형 원리를 찾는 거 생각보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처음 보는 미술 작품을 보더라도 조형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살펴볼 조형 원리는요, 점이입니다. 점이는 크기, 길이, 색채, 명암 등이 점차적으로 변화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점이의 예를 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야자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자수의 형태를 보시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점 커지게끔 그리고 색이 진해지게끔 배치했어요. 이렇게 배치해서 완성한 미술작품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조형원리 점이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은 제목을 무럭무럭 야자수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 야자수의 형태와 색에서 우리가 점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경의 색에서 점이를 발견할 수 있는 노지는 해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배경의 색채의 변화에서 그라데이션과 같은 점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점이를 발견할 수 있는 미술가들의 그 예술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이우환의 점으로부터 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고 작품 속에서 두드러지는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선생님은 조형 요소, 점과 조형 원리, 점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푸른 계열의 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점점 색이 옅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 작품에서 약간 꾸물꾸물 움직이는 물고기, 올챙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속에서 약간 작은 물고기들이 머리를 이렇게 들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물론 이것은 선생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고 어떤 걸 발견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작품은 같은 작가 이우환의 선으로부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색채의 그라데이션으로 점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우환 작가의 작품 외에도 현대 작가의 작품에서 점이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아마 학생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지금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미술가의 작품인데요. 작품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작품이에요. 박성기 작가의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작품 사진인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 작품을 사실 전시장에서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입체 조형물이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 속 조형 요소로 완벽하게 동그라미는 아니지만요. 이 작은 조각들이 점처럼 보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형의 원리, 점이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박성기 작가의 그 여러 작품 중에서 선생님이 점이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을 두 가지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 모두 크기, 길이, 색채, 명암 등이 점차적으로 변화한다는 조형의 원리 점이가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앞서 살펴본 이우환의 작품이 평면 작품이었다면요. 박성기의 작품에서는 선생님이 입체 작품 두 가지 그리고 평면 작품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평면 작품과 입체 작품 모두에서 조형 요소 그리고 조형 원리 점이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미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형의 원리와 미술 작품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선생님과 함께 5가지의 조형 원리, 통일, 강조, 변화, 율동, 점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조형 원리와 미술 작품 두 번째 시간으로 동세, 대비, 비례, 균형,
이렇게 네 가지를 더 살펴보면서 좀 더 많은 미술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의 수업을 정리하면서 5가지 조형의 원리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